블루제이스 취재하러 드디어 도착했습니다. 로저센터에. 자, 로저센터 지하 파킹랏에 입장을 합니다. 우후! 아, 야구야 반갑다. One of my best days in baseball, and I've been around for a long time. I was so happy to be here. I was actually nervous for this game because I wanted us to win so bad, you know, and for the fans and back in Toronto and that energy that we felt there at the end, that with that play that SP made there at the end, I was just so happy. I I just for sure wanted to win today, you know, and of course I want to win every game, but today was awesome. What a day! I'm never gonna forget this day. I kind of look down once in a while because otherwise you would have seen tears. I was holding tears. The Toronto crowd, we feel love. You know, we haven't had that in 670 days. And again, I don't want to forget about the fans that we had in all those Dunedin and Buffalo, but it's nothing like playing at home. And today was an awesome day. You kind of were starting to get an idea of what it meant and what it was going to feel like. And, you know, I'm just so glad that actually the opportunity fell on me and that it was my turn in the rotation, that I got to start that game. I mean, that'll be something that I talk about forever. And then to get a win and how cool that is. We were just talking about Santiago, but he was telling me before the game he feels like he actually finally made the big leagues. I'm sure a lot of other guys felt that way too. So it was definitely huge for all of us to get here and experience it, and so excited to be here. 안녕하세요. 베이스볼 큐브의 이승용입니다. 여러분의 응원과 성원 덕분에 역사적인 2021 시즌 로저센터 개막전을 다녀올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 더 많이 그리고 더 자주 현장의 소식을 여러분께 전해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몬토요 감독이 눈물을 흘렸을 정도로 로저센터 개막전은 많은 사연이 있었고 많은 스토리가 있었으며 그리고 야구 경기 그 자체로서도 정말 좋은 경기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토론토에서 경기를 한 지 670일이 흘렀고 그 사이 토론토는 미국에서만 161경기를 했습니다. NHL은 캐나다에서 경기를 했지만 온타리오 주정부는 관중의 출입을 금지했었습니다. 관중이 입장한 경기도 있었지만 그것은 수고하고 있는 의료진을 위한 특별 관중 입장 경기로 토론토 지역의 의료진 500명이 입장했었습니다. 토론토 블루제이스와 토론토 랩터스는 토론토로 오지 못하고 떠돌이 생활을 해야만 했고 캐나다의 스포츠 팬들은 2년 가까이 스포츠 경기에 목말라 있었습니다. 15,000여 명의 관중은 5시 경기장 입장이 허락되기 전부터 일찌감치 경기장 주위에 모여서 야구 이야기를 하고 있었고 야구의 상징인 핫도그 카트도 로저센터 관중 출입구 주위에 모습을 나타내었습니다. 토론토 선수들은 보스턴과의 마지막 경기가 늦게 끝남에 따라서 경기 당일 새벽 4시가 되어서야 토론토에 도착했고 많은 선수들은 아침 일찍이 되어서야 잠을 잘 수 있었습니다. 그래도 집이 최고란 말이 있는 것처럼 토론토의 야구 팬들은 경기 시작 전부터 선수들의 피로가 다 날아갈 정도로 최선을 다해서 응원을 해주었습니다. 토론토 블루제이스는 250명의 국군 장병을 초청해서 국가 재창 시에 대형 캐나다 국기를 펼치게 했고 토론토 지역의 의료진이 나와서 토론토 깃발을 들고 입장하는 토론토 선수들을 환영해 주었습니다. 버팔로와 더니든에서는 원정팀 팬이 거의 절반 가까이를 차지하는 상황에서 야구를 했었기 때문에 홈팬의 절대적인 응원에 목마른 토론토 선수들은 정말 원없이 홈팬들의 환호를 받았습니다. 토론토의 야구 팬들은 공 하나하나에 진심으로 야유하고 환호했으며 캔자스의 선발 린치도 당황한 모습을 많이 보였습니다. 구단 역사상 첫 올스타 MVP를 차지한 게레로는 등장할 때마다 모든 팬이 기립박수를 보내면서 MVP를 연호했고 보가 등장하자 그동안 미국 언론에게 많이 시달린 보를 위해 큰 환호를 보내주었습니다. 토론토 팬들은 까더라도 우리 선수는 우리가 깐다라는 마음가짐으로 보를 환영해 주었습니다. 2회 선두타자로 나온 테오스카는 그렇게 팬들이 기다렸던 백고동 소리가 로저센터에 울려 퍼지게 해주었습니다. 테오스카는 2회 선두타자로 나와서 왼쪽 높게 들어온 포심을 홈런으로 만들었습니다. 이 홈런은 기자석 바로 옆으로 날아왔는데요. 저를 비롯해서 열심히 기사를 쓰고 있던 기자들 모두 경기장이 떠나갈 듯한 환호에 놀라서 엉덩이를 들고 홈런공을 쳐다봤습니다. 무려 2시즌 만에 홈구장에서 뛴다는 것이 어떤 건지 느낀 토론토 선수들은 초반부터 득점 행진을 이어갔습니다. 마치 슬램덩크의 황태산처럼 칭찬해줄수록 더 잘하는 보는 환대와 칭찬이 가득한 곳에 오자 초롱초롱한 눈빛을 빛내면서 3회 안타, 도루, 그리고 적극적인 주루 플레이로
팀의 세 번째 점수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는 7회 투런 홈런을 치면서 4타수 2안타를 기록합니다. 새벽 이동으로 스트리플링이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지만 로저스센터 데뷔전을 치르게 된 에스피날이 계속된 호수비로 도와주었습니다. 어게인 2015를 노리는 토론토는 공교롭게도 2015년 7월 30일에 만나서 대반격의 발판을 마련해 주었던 캔자스시티와 7월 30일부터 2년 만에 로저센터 홈경기를 치르게 되었습니다. 161번째 원정 경기에서 류현진의 호투로 만들어진 승리와 캔자스시티와 로저센터 홈개막전을 승리로 장식하면서 토론토는 2015년처럼 8월과 9월 대반격을 시작할 발판을 마련했습니다. 8회 말이 시작되자 몬토요 감독은 6대3의 점수차에도 불구하고 캐나다 팬들이 9회 가장 보고 싶었던 선수를 불펜에 올리면서 경기 마지막까지 관중들을 들썩이게 만들었습니다. 모든 선수들이 다 반갑고 이쁘지만 캐나다 출신이면서 2015년의 기적을 토론토의 마이너리그 선수이자 팬으로 지켜본 토론토 북쪽의 마캄 출신 조던 로마노가 불펜에서 몸을 풀기 시작한 것입니다. 조던 로마노는 가족이 모두 캐나다에 있었기 때문에 다른 토론토 선수들과는 반대로 토론토로 오게 됨에 따라서 드디어 가족과 만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저의 현장 브이로그를 마지막으로 오늘의 영상을 마치겠는데요. 제가 아직 경험이 많이 부족하다 보니 사운드가 많이 망가졌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더빙이 들어간 부분도 있으니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모두 좋은 하루 보내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베이스볼 큐브 캐행덕의 이승용입니다. 오늘 날씨가 굉장히 좋고요. 자, 670일 만에 토론토가 드디어 블루제이스가 드디어 토론토로 돌아와서 로저센터에서 첫 경기를 하는 날입니다. 팬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고요. 오늘은 천장을 열 것 같아요. 지붕을 지금 연 상태로 선수들이 훈련을 하고 있는데 오늘은 지붕을 연 상태로 경기가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굉장히 지금 저도 설레고요. 팬들도 굉장히 많이 보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저는 맛있게 먹어보겠습니다. 여기는 어디냐면 외야 쪽입니다. 외야 쪽 출구에 이제 호텔이 있는 쪽인데 바로 뒤에 보시면 이제 토론토랑 근처에 있는 GTA 도시들을 이제 있는 기차가 다닙니다. 고트레인이라고 하는데 기차역에 쓰면 바로 로저센터로 올 수 있게 굉장히 가깝게 위치적으로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저는 여기를 외야 쪽을 왜 왔냐면요, 선수들이 묵고 있는 이제 호텔을 보여드리려고 왔습니다. 그럼 글로 가겠습니다. 미리아 박스로 가는 길인데요. 3층 프레스 박스에 있는데 이렇게 토론토를 장식한 선수들 사진이 있는데 게르로 보 옆에 우리 류현진 선수가 있고 여기에 지금 스프링어인가요? 그러네요. 류현진 선수가 가운데 딱 하고 있습니다. 이제 제 뒤쪽으로 보이시는 이제 오른쪽에 보면 토론토 블루제이스라고 써있죠. 그쪽으로 이제 입장을 하시면 5층 맨 위에 댁, 지금은 열려있지 않은데 그리로 들어가시는 길입니다. 그리고 이제 반대쪽에 제가 지금 가리키는 쪽에는 메리엇 호텔이 방금 있다고 써있었죠. 그렇게 해서 저 메리엇 호텔, 전 르네상스 호텔이 토론토 블루제이스의 구장인 로저센터에 붙어있는 호텔입니다. 그래서 토론토 블루제이스는 지금 자가격리 이런 여러가지 룰 때문에 어떻게 제안을 했냐면 저 르네상스 호텔의 선수들이 묵으면 경기장 밖으로 나가지 않아도 된다. 경기장 밖으로 굳이 나가서 자가격리나 이런 룰을 만들 필요 없이 토론토로 오면은 토론토에서 경기를 하면서 이번 시즌은 저 르네상스 호텔에서 임시로 묵고 있겠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정부에서 승인이 떨어져서 지금 현재 토론토 선수단은 저 르네상스 호텔에 묵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